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재보궐지방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야권에서는 비교적 활발하게 재보궐선거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지금 만나볼 분도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한 사람입니다.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연결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예. 좋은 사람 조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최근에 책도 쓰셨더라고요? 네. 귀를 열고 길을 열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제가 서울살이 40년입니다. 예. 도봉에서 서초까지 서울의 동서남북에서 10번 넘게 이사 다니면서 살아봤습니다. 예. 제가 꿈꾸는 서울과 저의 인생 이야기를 책에 담았는데요. 대구의 양철지붕 단칸방 소녀에서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보통 한국인들의 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 제가 40년 전에 대학 면접 보러 처음 서울에 올라왔는데요. 예. 그때 기차를 잘못 타서 서울행 기차를 타지 않고 부산행 기차를 탔을 정도로 촌딱이었습니다. 예. 네. 그런 촌딱 조은이가 지금은 서울시 부시장을 거쳐 서울시장에 도전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책의 제목이 귀를 열고 길을 열다인데요. 예. 길을 여는 자는 흥하고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귀를 크게 열어서 서울 시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함께 길을 열어 나가겠다. 그런 마음 자세로 낸 책입니다. 예. 조은희 구청장이 처음에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고 했을 때 일단은 평가가 신선하다. 두 번째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을 때 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조은이기 때문에 저력이 있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나름 또 여론조사에서도 꽤 좋은 성적이 나왔고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출마 선언함으로써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대표에게 너무 많이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안철수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지적이 좀 있던데요. 지금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내부적으로 경선을 하는 것으로 공천관리위원장님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후보로는 3강에 들어갑니다. 예. 이제 10년 전에 또 서울시장을 지내셨던 분, 또 서울시장 출마의 경험이 있으신 오세훈 전 시장님이나 나경원 전 의원님을 제외하면 그분들은 기본적인 지명도를 깔고 들어가니까 예. 저는 이제 참신한 인물이다. 예. 아까 칭찬해 주셨던 것처럼 저같이 참신한 인물이 선거에 파란을 일으키고 감동을 일으키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이 조그만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감동의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겠다. 이런 자세로 뛰고 있습니다. 지금 당 경선 룰은 100% 여론조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나경원, 오세훈 후보들보다는 좀 불리한 거 아닙니까? 인지도 면에서? 인지도 면에서 인지도가 좀 낮다, 불리하다는 말씀에 예. 동의하면서도 또 살짝 서운하기도 하죠. 예. 네. 그걸 또 극복할 방안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실 텐데. 네. 노무현 전 대통령도요. 예. 2001년도 지지율 1%에서 시작하셨거든요. 예. 또 박원순 전 시장도 지지율 5% 시작했고 이명박 전 시장님도 시장님 출마하실 때 3, 4% 출발하셨거든요. 예. 거기에 비하면 저는 아주 출발이 좋은 셈이죠. 그런데 네. 현실적으로 네. 당내에서 경선을 하는 것은 구청장님 말씀대로 네.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서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쳐도 만일 안철수 대표가 당으로 들어오면 그러면 다 같이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훨씬 유리하게 되는데요. 국민의힘은 여러 명이 나오고 안철수는 외부에서 혼자만 나오니까 여론조사하면은 국민의힘 후보들은 표를 나눠먹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안철수 후보가 들어오실지 안 들어오실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오늘 한 말씀 안 대표님께 올렸는데요. 예. 지금 서울시장에 나오시겠다는 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대구에도 가시고 부산에도 가시고 홍준표 대표도 만나시고 또 김동길 박사님도 만나시고 예. 여러분들을 만나시면서 마치 대선에 나오신 것처럼 하셔서 안철수 후보님의 행보에는 왜 서울 시민이 없냐 예. 이런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렇게 지지율이 조금 높다고 대선 행보하시지 말고 서울 시민의 삶의 현장으로 가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부탁을 예. 드리고요. 제가 이제 정치부 기자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행정 현장에 있다 보니까 지지율은 연기 같은 거더라고요. 예. 이제 이번에 안 후보님한테 지지율이 쏠리는 거는 내가 대선을 안 하고 서울시장에 가서 야권 단일화를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 그렇게 해서 헌신하시는 모습이어서 지지율이 이제 모인다고 생각하는데 나 아니면 안 된다. 예. 전부 다 나 앞에서 줄을 서라. 이런 모습이면 좀 진정성이 없어서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판단하실까 저는 조금 궁금해하고 예. 있습니다. 구청장님 어떻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뭐 입당을 하든 혹은 그게 좌절된다면 후보 단일화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런 네. 것들이 승리의 필수 조건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야권의 후보가 단일화하는 것이 지금 서울 시민들이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기득권을 버리고 이제 얄팍하게 이렇게 막 초계산하는 거 있죠. 예. 계산하면 막 머리 돌리는 게 시민들 눈에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기득권을 좀 내려놓고 예. 같이 좀 단일화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예.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요. 예. 또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도 오늘 출마 선언을 했던데 네. 최근에 종편의 예능 프로에 나갔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그동안 있었던 비호감도가 많이 사라졌다 이런 좋은 평가도 있던데 반대로 구청장님도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데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어요. 나경원 오늘 출마 선언하셨으니까 후보님 훌륭한 분이시죠. 예. 그런데 좀 보면은 마음이 좀 프로를 보면 저도 마음이 좀 쓰리죠. 예. 이제 나경원 후보님과 또 박영선 장관님은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분인데 이제 가족의 가치를 보이겠다고 그러셨는데 가족의 가치는 왜 출마를 앞둔 두 분의 특권층의 가족의 가치만 가치냐? 그래요. 예. 일반 평범한 시민의 가족의 가치는 아닌가? 예. 조은이도 또 개인 스토리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은 공정하면 더 좋았지 않느냐 이런 쓰라림 같은 거 있기는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예. 뭐 당연한 거겠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자, 남은 기간 당내 경선도 이제 준비를 서서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각오로 임하실 건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는 성층으로 인한 부끄러움의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고요. 예. 또 부동산 폭등이나 과도한 또 세금, 또 민생 파탄, 고통받는 서울 시민의 아우성의 선거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지만 다시 희망을 찾는 희망의 선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이제 서울 시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또 고통받는 서울 시민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또 함께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을 흘릴 줄 아는 따뜻한 시장이 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정체된 서울을 활기찬 서울로 만들고 또 위기에 빠진 서울을 구하는 또 서울 시민이 어벤져스가 돼서 그 어벤져스의 조반장으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싶고요. 예. 또 이 서울 행정에 문외한인 아마추어 초보 운전자, 또 대선으로 가는 지름길로 여기는 과속 운전자가 아니고
야무지고 똑똑한 10년 무사고 검증된 일꾼 모범 운전자로서 경험도 다르고 실력도 다르다. 맡겨주시면 염습 없이 지체 없이 잘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네. 그 서초구청장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네. 아무래도 그 소위 말하는 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니까 만일 네. 구청장님이 서울시장이 되면 그 있는 사람 위주의 정책을 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요. 아, 그래요? 예. 네, 우리 서초구청에는 전국 어디에도 없는 밝은 미래국이라는 게 진작부터 있었습니다. 예. 거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시설에 있는 이제 보호받는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면 사회로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때 이제 정부에서는 정착금 500만 원, 월 30만 원 주고 사회를 내보냅니다. 예. 근데 저희 서초구에서는 매년 500만 원씩 정착금을 5년 동안 더 드리고요. 예. 또 대학 가거나 아니 뭘 취직하겠다고 뭘 배울 때 또 매년 300만 원씩 드리고 또 월 30만 원 정부 보조비에 또 추가로 30만 원을 더 드립니다. 그리고 또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전국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고요. 또 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발을 가능하면 좀 비슷하게 해줘야 되겠다 해서 예. 어려운 아이들한테 서리풀 선생님이라고 과외 선생님을 다 붙여드리거든요. 이런 정책들은 있는 사람을 위한 정책은 아니죠. 예. 어떻게 보면 따뜻한 눈물 한 방울을 같이 흘리는 그래서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정책이다. 예. 그래서 어디 사는가가 중요한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 행정 적극 펼치겠다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네, 따뜻한 행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버스 정류장 온돌 의자 칭찬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타보셨어요? 앉아보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네. 지금까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었습니다. 두 아나운서와 함께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가지고 비전문적으로 털어오는 시간 스포츠 측면 승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스포츠 뉴스 진행자이자 종합방송인 김기혁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주에 한 번도 고정은 고정이다. 안 고정 아나운서 김기혁입니다.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앵커 최영진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진입니다. 자, 저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두 분 다 전화 연결로 하고 있으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김기혁 아나운서가 지난 방송에서 집에만 있는 분들을 위해 홈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겠다 이렇게 공약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자가격리에 들어가셨을 때 예. 우연치 않게 그렇게 공약을 하게 됐는데 예. 지난주에 집에서 촬영을 하고 어젯밤에 올렸습니다. 어젯밤에 올렸어요? 예. 반응 유튜브에 어때요? 예. 일단 김기혁 아나운서 집콕 운동이라고 치시면 나오는데 예. 반응이 예. 영상 올린 지 17시간이 넘었거든요. 예. 조회수가 32회입니다. 근데 제가 본 거 3번 정도 빼면 사실상 29회거든요. 예. 네, 1시간에 2명꼴로 보고 계십니다. 아, 여기 있네요. 김기혁 아나운서의 집콕 운동, YTN 라디오의 약속 이행. 예, 예. 지금 제가 눌러서 34회 됐네요.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지금 구독자가 189명입니다. 예, 근데 사실 뭐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아하. 예전에 그냥 몇 개 영상을 올렸던 것 때문에 좀 예. 구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구독 34명이나 조회를 했다는 게 얼마나 큰 겁니까? 아,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예, 최영진 아나운서는 유튜브 안 합니까? 예, 저는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냥 지내는 김에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 어차피 최영진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방송은 청취율이 안 나오잖아요. 뭐 홍보해도. 예, 이제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나 홍보 한번 해주세요. 최영진 아나운서가. 아, 예, 이동영 작가 어깨에 좀 뽕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왔는데 자신 있게 그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25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하는 전화 걸려오면 일단 받으세요. 받으시고 라디오 뭐 듣고 있냐 이런 질문 받으시면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잘 듣고 있다고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좀 정면 승부가 조금 지겹다 이런 분들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잘 듣고 있다고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포츠스타의 충격적인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국민 마라토너입니다. 이봉주 선수. 최근에 심하게 허리가 굽은 모습으로 TV에 등장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그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충격적인 이봉주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예. 도시락 배달 봉사에 참여한 이봉주의 모습이 담겼는데 등이 굽은 이봉주는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한 채 그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봉주는 그 뭉쳐야 찬다 TV 프로그램 팀과 함께 사이판으로 전지 훈련을 가던 중에 부상을 입었는데요. 예. 당시 그 펫타이어를 허리에 끼고 질주하다가 몸에 무리가 생겼어요. 예. 처음에는 좀 어디가 부러진 게 아니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하는데 예. 이후 상태가 점점 악화됐고 허리와 압박붕대를 감고 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현재 그 대회 활동을 중단해서 수입이 끊겼고요. 더불어 현재는 심신장애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지면 정신적으로도 충격이 갈 텐데. 그렇죠. 그 뼈에도 문제가 없고 근육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런 결과가 났잖아요. 이제 원인이가 결과인데. 그러면 일단 그 해당 프로그램의 입장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영상을 또 찾아보시면은 그 뭉쳐야 찬다 사이판 전지 훈련 당시에 모래사장에서 훈련을 했어요. 이 타이어 끌기의 훈련의 주 목적이 뭐 허리라든지 허벅지, 종아리 근육 단련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훈련을 하다가 이봉주 선수가 통증을 느꼈고 그때 당시에는 이봉주 선수도 뭐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넘겼는데 이후부터 증상이 악화됐다고 해요. 예. 그래서 재작년에도 사실 이 관련 질환에 대해서 진단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신경조직계통 질환이어서 무엇을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지 파악이 힘든 상황이고 또 외상이 아니라서 보험 적용도 쉽지 않아서 자기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작진 측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제작진이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당시에 뭐 이봉주 선수와 제작진 모두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서 하차를 하게 된 것이었다고 말했고요. 지금도 이봉주 선수와 원만하게 소통을 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살피는 중이라고 합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제작진 측에서도 병원을 소개하거나 뭐 진료 지원도 하려고 했는데 발병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가 않아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지 뭐 서로 이제 애를 태우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시청자들이나 이봉주 선수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거기 나가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항의성 민원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런데 이봉주 선수 측에서도 일단은 뭐 이번 일로 제작진이 안 좋은 소리를 들을까 봐 걱정 중이라고 이제 밝혔고요. 또 실제로 지난 7일에 있었던 이 뭉쳐야 찬다 마지막 녹화 현장에서 이봉주 선수가 또 함께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작진과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혹시 그때 당시의 부상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 염려는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정치인들의 예능 출연도 있습니다만 낯익은 스포츠 선수들의 예능 출연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 그 앞서 말씀드린 뭉쳐야 찬다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 채널 노는 언니에서 박세리, 한유미, 남현희, 광민정 등 좀 다양한 종목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한 또 여성 선수들이 나와서 좀 반전 매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제가 이전에 그 한 축구 해설위원에게 여쭤봤습니다. 축구 선수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 어떻게 좀 생각하느냐. 근데 축구판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2002년 세대가 너무 방송가를 독점하고 있다. 당시에 그 안정환, 이영표, 이천수, 김병주 선수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축구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전체적으로도 그 축구 2002년 월드컵 세대가 좀 방송계를 점령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좀 상대적으로 다양한 종목들 또 많은 선수가 나오는 것에는 좀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002년에 주역 세대로 가면 80년대생들 아니겠습니까?
80년대 생들이 70년대생도 계시죠. 70년대 후반생도 70년대도 있고, 그렇죠? 예. 그분들이 아마 그전 세대보다는 자기 표현이 좀 강하고 그렇죠. 또 개성이 뛰어나고 뭐 그래서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예. 아무래도 뭐 이천수 선수도 그렇고 안정환 선수 같은 경우도 워낙 자기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방송에서도 참 많은 매력을 어필했는데 근데 이게 너무 그런 선수들만 방송에 계속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인 좀 박탈감을 다른 스포츠 그 업계에서 좀 느낀 것 그럴 같습니다.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뭐 은퇴한 선수들은 자연스럽게 이 방송에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현역 선수들은 만일 방송에 나왔다가 성적이 나빠지면 또 그것 때문에 방송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서 좀 꺼려하길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조금 그런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요즘 또 이제 겨울철에 예능을 보면은 야구 선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메이저리거 류현진 선수, 뭐 김광현 선수, 런닝맨에 출연을 했었고, 류현진 선수는 또 집사부일체에서 뭐 1위의 사부로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뭐 롯데자이언츠의 송승준 선수 그리고 손아섭 선수가 도시어부에 나왔었는데, 뭐 당시 뭐 손아섭 선수 뱃멀밀 때문에 이제 고생을 했고. 송승준 선수는 생선을 이제 뭐 무서워한다면서 벌벌벌 떠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뭐 이런 모습이 선수들이 너무 TV의 예능이나 이런 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 너무 이제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반전 매력을 또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에게 매력을 어필하고 또 스포츠로 시청자들의 눈을 끌고 오는데 한 역할을 한다고도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스포츠 선수들의 예능 출연 최 아나운서 어떤 효과를 줄까요?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뭐 긍정적인 부분을 따지면은 아무래도 스포츠의 인기를 좀 견인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좀 격투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과거에 추성훈 선수 그리고 그 김동현 선수가 예능에 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격투기 같은 경우는 다른 선수와 정말 다른 나라 선수와 피 터지게 싸워요. 이들의 인기가 많아지면서 격투기를 좀 보게 되고. 다른 나라 선수와 싸우는 걸 보면서 좀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좀 순기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뭐 박정희 전두환 시대도 아니고 애국심 얘기가 일본 선수와 싸우는 근데 거의 이제 보면은 그 어떤 국제 대회에 나가서야 어떤 그 우리나라를 응원하고 이런 게 좀 많은데 좀 넓게 보면 이런 격투기의 그 예능 출연 자체가 넓게 보면 좀 그런 역할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 좀 말씀드리면 하세요. UFC의 정찬성 선수가 예능 출연에 나왔는데 일부 팬들이 그거를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찬성 선수가 지난해 10월에 이제 패더급 랭킹 2위 오르테가와의 경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저는 만난 적이 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뭐 사실 정찬성이라고 하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선수잖아요. 그런데 대화를 하면서 이 격투 종목은 아직 대한민국에서 배고픈 종목이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느꼈습니다. 선수가 대회를 준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다고 하는데 뭐 훈련비도 있고요. 팀 운영비, 뭐 팀 닥터나 코치 등에 들어가는 인건비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생활비, 뭐 해외 한번 나갔다 들어오는 비용까지 지출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찬성 선수도 한 예능에서 내가 이런 가족들 생계를 위해서 훈련 비용을 위해서 출연한다고 또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계적인 스타도 국내에서는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네요. 경제적으로는. 그렇죠. 그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격투 종목 UFC라고 하면 인기 스포츠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이 격투 종목이 스폰서십 체결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운동에만 전념하기가 참 어려운 환경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고 그래요. 오늘 2주만 연결했는데 두 분 연결하니까는 보이는 라디오 실시간 시청자 수가 늘었네요. 늘었어요? 저희가 얼굴을 안 비춰서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좀 코로나 괜찮아지면 저희 나가겠습니다. 나오셔야죠, 당연히. 그 전화로만 하니까 출연료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것 때문에 일부러 전화로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다시 스튜디오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끝났나요? 끝났어요. 집에 가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혁, 최영진 두 아나운서와 함께한 스포츠 측면 승부였습니다.